유형 19. 듣고 세부 내용, 화자의 태도 파악하기. 대담. 연습 1.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 이석희 씨를 꼽는데 아무도 주저하지 않는데요. 뉴스를 발굴하고 전하는 입장에서 SNS, 즉 인터넷을 통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SNS를 무시하자니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받아들이자니 위험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없을 만큼 무서운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뉴스도 가능한 한 SNS에 올려서 일반인들과 소통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매체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믿는 쪽은 아닙니다.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에 속하는 엉터리 얘기들도 수없이 돌아다니니까요. 또한 극단적인 논리를 전파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도 SNS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걱정되는 바가 더 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 이석희 씨를 꼽는데 아무도 주저하지 않는데요. 뉴스를 발굴하고 전하는 입장에서 SNS, 즉 인터넷을 통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SNS를 무시하자니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받아들이자니 위험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SNS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뉴스도 가능한 한 SNS에 올려서 일반인들과 소통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매체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믿는 쪽은 아닙니다.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에 속하는 엉터리 얘기들도 수없이 돌아다니니까요. 또한 극단적인 논리를 전파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도 SNS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걱정되는 바가 더 큽니다. 47번. 48번. 연습 2.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섬이나 시골에 사는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병원에 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진찰을 받는다면 참 편리하겠지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원격 의료 서비스인데요. 정 박사님,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란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 기술이나 장비가 취약한 곳에 응급 환자들을 원격으로 진료하는 서비스입니다. 작년 9월 18개 의료기관이 원격 의료 서비스 시범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환자 중 90% 이상이 환자들은 일주일에 2회 이상 혈압을 측정해서 의료기관에 알리고 의사는 환자의 혈압 수치를 보고 상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그 결과 환자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사소한 질병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혈압이 전보다 나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 있더라도 몸이 아프면 의사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원격 의료 서비스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섬이나 시골에 사는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병원에 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진찰을 받는다면 참 편리하겠지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란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 기술이나 장비가 취약한 곳에 응급 환자들을 원격으로 진료하는 서비스입니다. 작년 9월 18개 의료기관이 원격 의료 서비스 시범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환자 중 90% 이상이 만족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들은 일주일에 2회 이상 혈압을 측정해서 의료기관에 알리고 의사는 환자의 혈압 수치를 보고 상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그 결과 환자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사소한 질병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혈압이 전보다 나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 있더라도 몸이 아프면 의사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47번 48번 연습 3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에 아마존에 사는 식인 물고기가 국내 저수지에서 발견돼 결국 저수지의 물을 다 퍼내는 일까지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해 외래 어종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은 관상용으로 기르던 물고기를 무책임하게 버린 데서 생긴 겁니다. 육식성으로 매우 위험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저수지물을 퍼내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개체수가 확산되지 않고 4마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래 어종이 국내 환경에 적응하여 번식하게 되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 규제를 정책적으로 강화하여 개인의 무분별한 구입과 자연으로의 방류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에 아마존에 사는 식인 물고기가 국내 저수지에서 발견돼 결국 저수지의 물을 다 퍼내는 일까지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해 외래 어종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은 관상용으로 기르던 물고기를 무책임하게 버린 데서 생긴 겁니다. 육식성으로 매우 위험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저수지물을 퍼내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개체수가 확산되지 않고 4마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래 어종이 국내 환경에 적응하여 번식하게 되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외래 어종에 대한 관리 규제를 정책적으로 강화하여 개인의 무분별한 구입과 자연으로의 방류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7번 48번 연습 4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국내에 소개된 후
우리나라에 인문학 책 읽기 열풍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학에서 인문학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인문학 열풍 속에서 대학에서의 인문학은 오히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 대학에서 사라진 인문 계열 학과 수가 400여 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대학의 지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인문학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한다면서도 정작 인문학 전공자들의 채용을 꺼리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취업이 힘든 인문학과는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언어, 문학, 철학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이에 대한 이해 없이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와 지성의 근간이 되는 인문학 전공자들이 다양한 인문학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대학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국내에 소개된 후 우리나라에 인문학 책 읽기 열풍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학에서 인문학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인문학 열풍 속에서 대학에서의 인문학은 오히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 대학에서 사라진 인문 계열 학과 수가 400여 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너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인문학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한다면서도 정작 인문학 전공자들의 채용을 꺼리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대학에서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키우고 취업이 힘든 인문학과는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언어, 문학, 철학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이에 대한 이해 없이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와 지성의 근간이 되는 인문학 전공자들이 다양한 인문학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대학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47번 연습 5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장기 이식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장기를 이식받은 수혜자의 생존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준희 교수님, 장기 이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장기 이식은 인체의 조직이나 장기의 기능을 복원하려는 목적으로 기증자의 장기를 수혜자의 인체로 옮기는 것입니다. 위가 없다면 장으로 연결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 간,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이를 대체할 장기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이어가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 장기 이식이 필요한데 장기 기증자의 수가 수혜자의 수를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식을 받기까지 대기 시간이 깁니다. 국내에서 장기를 이식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500일 정도입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생존율과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식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장기 기증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장기 이식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장기를 이식받은 수혜자의 생존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준희 교수님, 장기 이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장기 이식은 목적으로 기증자의 장기를 수혜자의 인체로 옮기는 것입니다. 위가 없다면 장으로 연결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 간,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이를 대체할 장기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이어가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 장기 이식이 필요한데 장기를 이식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기 기증자의 수가 수혜자의 수를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식을 받기까지 대기 시간이 깁니다. 국내에서 장기를 이식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500일 정도입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생존율과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식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장기 기증 문화가 17번 (48번)